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적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들, 중장년층, 노년층들 세대별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대량 생산혁명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을 주축으로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지식정보산업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사물을 자동화,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산업의 변화인 것입니다. 노년층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엔지니어링, 드론,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나노 테크놀로지, 가상 증강현실 등이 모바일 기술,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더불어서 경제와 사회의 전반에 융합이 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업과 모든 생활을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여러 기술들과 융합을 하여 일으키는 한층 더 진화된 변화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초연결과 초지능이라는 초연결 사회의 의미는 초연결 사회를 위한 통신기술, 초지능화를 위한 인공지능의 진화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을 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통합은 O2O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인체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기술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둘을 결합한 가상 증강현실도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접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의 응용 분야는 스마트 시티의 변화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컴퓨터를 인간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월등하게 뛰어넘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픽셀 버즈라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을 하면 외국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들리는데 그 동시 통역 능력이 세계 40개국 언어입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가진 핵심 기술은 자연 언어의 처리 능력과 기계적 학습 능력인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을 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즉답을 합니다. 왓슨은 지금 국내의 가천대학 길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임상시험을 돕고 전자 의무 기록을 분석하고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까지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왓슨은 각종 임상 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학습량을 바탕으로 빠른 분석과 뛰어난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논리적인 분석과 해석으로 직감과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가 진료에서 빠뜨리기 쉬운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신뢰도에 따라 다양하게 추천을 하고 그 근거까지 제시를 하므로 의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질병까지도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 앤 호스텔러에서는 법률 인공지능 로스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로스도 왓슨처럼 자연 언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회사 직원들이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법률적 질문을 하면 로스는 관련 법률의 조항과 과거의 판례 및 2차 자료 등을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로스는 1초에 10억 장의 문서를 분석할 수 있어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몇 시간 동안 분석한 법률 자료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는 로봇이 딜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서는 로봇이 룸 서비스를 합니다. 최근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에서는 로봇이 교수처럼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학 계통의 핵심 기술인 나노 프로젝트와 유전자 DNA를 편집해서 인간의 육체가 영생불사를 이룰 날도 기대를 해봅니다. 동서고금 모든 인간들의 꿈이었고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영생불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점까지만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물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영생불사의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와 결과는 장래에 이루어질 꿈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 인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미래 시장과 조직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바꾸어 놓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로 인해서 자동화, 지능화가 빨라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를 관찰해 본다면 미래 사회의 큰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과 기술의 결합인 에듀테크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핀테크입니다. 기술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 지식의 축적과 발달 속도의 상승으로 풍부한 지식의 정보와 습득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원격 교육, 재택근무, 원격 진료 등의 일상화로 공간의 제약이 완화될 것입니다. 렌탈이나 카쉐어링 등을 통해서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이 가능한 시대, 소유라는 개념이나 가치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사회 경제의 기본 질서가 점차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는 자동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하여 고용 불안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감성과 정서를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지식의 감소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의존도가 높아서 기억력, 인지능력 등이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 상승, 이러한 많은 변화들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이나 가치 간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경쟁의 주 대상이던 동일한 유형의 상품들의 집합인 상품 시장이 쇠퇴하고 개별 고객들의 전체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시장이 대체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고객 개개인들의 일상생활에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서 특정 상품만이 아닌 고객들 전체 일가의 각 시점마다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장 경쟁의 단위가 개별 상품 시장을 넘어서 개별 고객의 일상생활 시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간 시장 경쟁의 주 대상이 과거와 같이 개별 상품에서의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들의 일상생활 시간 전체에 대한 접근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객 접근 역량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의 지배력을 가진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광범위한 상품 시장들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기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시장 전략은 개별 상품의 구매가 아니라 아예 고객들 하루 종일 자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체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주의와 관심, 욕망과 행동, 이 모든 단계들을 지배하는 역량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는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양한 대상들에게 동시에
관심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기업이 특정 고객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관심 집중 시간 전체에 대한 지배적 접근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가치 창출의 대상이 되므로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거의 무료로 지급하면서까지 빅데이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사업 분야들도 끊임없이 진출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고객들의 일상생활 전체의 관심 집중 시간에 대한 지배력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상품 자체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었던 상품 시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통합시장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대다수 고객들의 접근을 독점하고 있는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소수의 플랫폼 지배 기업들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나 단체들이 생겨나고 성장을 하려면 고객들의 시간에 대한 접근 기반, 즉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을 지배하여 플랫폼 리더십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이들 기업입니다. 플랫폼 지배 기업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다른 모든 기업들이 언제 어떤 가치를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시장의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력한 플랫폼 리더십을 가진 기업도 혼자서 생태계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조직들을 플랫폼 멤버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플랫폼 지배 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과 상품, 서비스, 사업들을 각기 공급함으로써 일종의 거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생태계의 구성원들입니다. 다른 유형의 조직들은 플랫폼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주변의 독립된 기업들입니다. 이들 독립 기업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유형은 전통 장인 기법으로 명품을 생산하고 고가의 판매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지배 기업들과 경쟁을 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도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앞으로도 플랫폼 지배 기업들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다른 유형의 독자 기업은 플랫폼 지배 기업들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주변에서 잠재적으로 플랫폼 지배 기업들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새로운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혁신 기업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성공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 생태계 자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위력적이고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혁신 기업들 덕분에 자칫 소수에 의해서 반영구적 독과점 체제로 굳어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태계가 역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기술, 조직들이 공생관계적 진화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일자리의 감소일 것입니다. 더 많은 제품들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가 60% 이상, 500만 개 이상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노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제품의 생산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익과 부를 창출할 수 있어서 기뻐하겠지만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실업 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던 운동화의 생산 공장들을 23년 만에 운동화 공장을 자국인 독일로 옮겨왔고 무인 자동화 공정 시스템의 도입으로 600명의 일을 하던 공장을 10명이 상주를 하면서 연간 50만 켤레 이상의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고 무인점포에서는 고객이 미리 입력해 놓은 개인정보를 통해서 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순간에 계산이 완료가 되고 계산대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는 로봇 키바라는 짐꾼이 물건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작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물류혁명을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이 물류혁명의 구조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13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기와 가스 터빈 생산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이익의 75%가 제품 생산 판매가 아닌 제품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금융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유역에 본부를 두고 런던, 홍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금융센터에 거점을 둔 23개국 50개 사무소에 약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골드만삭스 그룹에서는 분석 전문가를 600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던 일을 빅데이터에 기본을 둔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전문가와 프로그래머들이 다수 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AI의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잃어버린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실업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들로 인해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와 건강은 스마트 헬스케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시설과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스마트 홈 네트워크 인프라망으로 연결이 구축된 서비스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요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 6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큰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인생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우선 컴퓨터의 논리를 깨우치고 활용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컴퓨터와 친숙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컴퓨터가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자료와 학습을 통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창의력까지도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AI에게 인간의 감성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인간들이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흐름을 알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창의성보다는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형식이나 개념의 집합체인 패러다임을 만드는 창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독학의 시대가 인터넷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생각의 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속도입니다. 미래를 멀리 보아야 생존 능력도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부와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기업들은 이미 4차 산업의 천문학적인 숫자 수십조 원의 돈들을 연구와 개발에 매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201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에 반영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들을 연구 개발하면서 전 세계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국의 이익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투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자가 독식하는 세상,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상, 새로운 정보와 투자를 먼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세상의 주인은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 깨끗한 정치, 공정과 정의, 상식과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적폐청산과 더불어서 공정과 정의, 상식, 새로운 법治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경제를 복원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통합을 하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